자,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율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법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MI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저희는요 FC 설계사 분들께서 법인 사업자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팅을 제안할 수 있는 컨셉들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법인 사업 불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이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법인 사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불변의 법칙. 자,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회사 돈 50억 원대 횡령 대표자가 실형을 받았다. 어떤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돈을 50억 원이나 꺼내 써서 실제로 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는 거죠. 자, 우리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사실은 아주 작은 기업일 때부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성장시켜 왔다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요,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던 내 사업을 그냥 법인으로 이름 정도 바꾸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 사업에서 하던 어떠한 리스크들을 법인에 와서 그대로 감당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그 리스크는 개인에서의 리스크는 아니었지.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발생할 리스크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은 구조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금 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은 대표자와 사업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벌어들인 자금을 마음대로 꺼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내 사업을 해줄 별도의 법인격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그 법인격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고용하는 개념인 거죠. 바로 여기서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의 차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 사업은 자금 활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법인 사업은 자금 활용이 좀 어렵죠. 자칫하면 회사 돈을 내 돈처럼 꺼내 쓰다가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방금 기사에서처럼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대표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도 들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개인으로 사업해서 내 맘대로 돈 쓰고 이렇게 할 걸 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단점처럼 보이는 이 포인트 때문에 법인한테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반대의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율입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 사업은 개인 사업 소득세율보다는 조금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 사업에는 일정한 매출 규모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추가된 자료로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 사업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없고요.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때문에 개인 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과세관청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러한 대상이 되는 반면에 법인 사업에서는 동일한 규모라도 훨씬 더 큰 법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개인 사업은 사업장 자체가 대표자하고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은 내가 출자를 법인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나는 지분 비율만큼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의 또 큰 차이는 설립 과정에서 있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하면 세무서에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한 장만 내면 돼요.
그런데 법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본금도 납입해야 되고 정관도 마련해야 되고 등기소에 법인 등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세무서에 비로소 사업자 등록정이 나오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있다. 그래서 설립하는 과정이 조금 길다. 이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구조적인 차이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금 인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법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가 급여와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많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대표자는요, 이 사업장에서 월급을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통닭집을 해갖고 통닭을 튀겨서 돈을 많이 벌어도 월급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니 그럼 개인 대표자는 뭘 먹고 사나요? 거기서 남은 돈이 싹 다 개인 대표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은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장부를 만들 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발생한 당기순 이익들, 나한테 남은 이 이익이 법인의 재무제표에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이익이 대표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을 법인 대표자가 여러 가지 구조를 활용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첫 번째 특징인 세율 차이부터 제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소득세율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400 이하인 경우에 6%부터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까지 총 6%, 15%, 24%, 35%, 38%, 40%, 42%, 49% 엄청난 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법인세율은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법인에서 남아있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9%, 그리고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 19%, 그리고 3천억 원을 초과해야 24%까지 올라가요. 거의 지금 소득세율 최고세율하고 비교해도 거의 절반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제가 지금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것은 대부분의 중소법인들이 가장 많이 적용받는 세율을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내가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으로 사업했을 때 2억이 남았다. 그러면 나는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으로 사업을 해서 2억이 남았다. 그러면 9%의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개인 사업에서 2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물론 이거는 세법상 계산되어서 과세표준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복잡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이 2억 원이다. 그랬을 때 우리 개인 사업은요. 총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6,16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 사업으로 2억 원을 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다? 그러면 9% 적용을 해서 지방세 포함한 1,98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익이 약 4천만 원 이상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법인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만 봐도 여러분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법인 사업에서 대표자가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대표자가 받아가는 급여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 사업의 구조적인 특징, 대표적으로 자금 인출 여부 때문에 발생하는 급여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어떤 사업으로 운영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마이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